요즘 어디로 출근하세요? 안녕하세요. 로컬을 탐구하는 사람들 오러바웃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재택근무를 하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제는 사무실이 내 방이 되기도 하고 메타버스 속 온라인 사무실도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은 다양한 사무실 중에서도 휴가지로 사무실을 옮기는 워케이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워케이션, 워크와 베케이션이 합쳐진 단어로 휴가를 떠나 일을 한다는 뜻이죠. 언뜻 들었을 때는 몇 년 전까지 유행하던 디지털 노마드와 비슷해 보입니다. 디지털 노마드는 1997년 프랑스 경제학자 자크 아탈리가 처음 소개하였습니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노트북을 들고 유목민처럼 자유롭게 장소를 이동하면서 일과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말을 하죠. 코로나 이전에 발리나 치앙마이와 같은 휴양지는 훌륭한 경관과 저렴한 도시 물가, 인터넷 속도, 코워킹 스페이스 등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디지털 노마드 도시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또 지금처럼 재택근무가 보편적이지 않았기에 당시만 하더라도 디지털 노마드는 일반 사무업보다 창작물을 만드는 디자이너, 작가 등을 일컫는 말이었죠. 유목민이라 부를 만큼 장기간 삶 전체를 자유롭게 살아가는 집단으로 장소에 제한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휴가지일 수도 어떤 시기에는 도시일 수도 있는 것이죠. 반면 워케이션은 휴양지로 장소가 한정이 되고 기간도 휴가와 같이 일정 기간이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디지털 노마드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워케이션은 비교적 일정이 자유로운 창작진터뿐만 아니라 일반 사무직까지 다양한 직군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즉, 디지털 노마드와 워케이션 모두 통신의 발달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업무 문화인 것입니다. 워케이션은 2000년대 초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기업들은 직원들의 유급휴가 사용일수가 낮은 것이 고민이었죠. 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해결법이 바로 워케이션이었습니다. 짧은 휴가 동안 먼 휴양지에 가기 힘들었던 직원들에게 휴양지에서 일할 수 있는 워케이션을 부여하는 것이죠. 직원들이 기존의 휴가 앞뒤로 워케이션을 사용하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휴양지에서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들은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거리가 더 먼 휴양지에도 갈 수 있습니다. 기업은 골칫거리였던 유급휴가 사용 일수를 높일 수도 있고 리프레시로 직원들의 사기도 향상되니까 모두에게 좋은 것이었죠. 하지만 초기에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지금과 달리 통신 환경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2010년대 무선 통신이 보편화되면서 워케이션도 확산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워케이션을 권장합니다. 지난 콘텐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초고령 사회의 지방 소멸이 심각하죠. 그런데 만약 대도시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에서도 관광을 하고 또 일도 한다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워케이션은 일본 지방 소멸의 해결책으로 여겨졌습니다. 동시에 일본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면서 노동 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미국에서 워케이션이 시작된 이유처럼 유급휴가를 촉진하여 워라밸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2010년대 후반부터 워케이션을 도입한 일본은 2020년 워케이션 시장이 7천억까지 성장하였고 5년 뒤에는 3조 7천억, 약 5배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렇게 일본의 워케이션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뿐만 아니라 소멸위기에 있는 지자체에서 워케이션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사카 남쪽 해안 지역인 와카야마현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2017년부터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워케이션을 유치하기도 하고 개개인의 워케이션을 돕기도 하죠. 와카야마현 시라하마에서는 미국 IT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인 세일즈포스닷컴의 위성 사무실이 있습니다. 위성 사무실이란 대도시의 본사 이외에 원격 근무가 가능한 서브 사무실을 다른 지역에 두는 것으로 루틴하게 워케이션을 운영하는 회사에게 굉장히 유용한 전략입니다. 또 일본에서는 기업이 위성 사무실을 만들 때에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세일즈포스닷컴도 도쿄에 일본 법인 본사를 두고 있지만 직원들은 3개월씩 시라하마의 사무실에서 순환 근무를 합니다. 그렇게 1년 내내 시라하마에서는 세일즈포스닷컴 직원들과 가족들이 머무는 것이죠. 해안가 리조트에서 가족과 함께 머무르며 서핑, 온천, 골프 등을 즐길 수 있다고 하니 직원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네요. 와카야마현은 워케이션 온라인 플랫폼도 운영합니다. 지역의 워케이션 정보를 제공하는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워크플레이스, 숙박시설, 액티비티, 관광 프로그램까지 다양합니다. 또 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워케이션 준비를 어렵지 않게 돕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와카야마현과 워케이션 협약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워케이션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홋카이도에서도 워케이션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오에모 세븐은 워케이션으로 유명한 호텔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 호텔은 휴업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워케이션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도록 갖추어진 룸을 제공하고 지역의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책자, 전시, 투어 프로그램 등 로컬에 동화되어 워케이션을 즐길 수 있게 돕고 있는 것이죠. 일본의 워케이션 활성화는 비단 코로나 상황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일본 사회를 강타한 지방 소멸 이슈와 맞닿아 있는 것이죠. 인구 감소를 해결해야 할 대안으로 도시민이 지방에서 순환하면서 거주하는 워킹 앤 라이프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가 바로 워케이션입니다. 지역적으로는 관광 이외에 기반 산업이 없는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침체된 경제 상황을 워케이션으로 타개하는 전략인 것인데요. 비수기나 평일에도 투숙객을 유치하여 성수기와 비수기의 가격 차이를 줄이고 숙박업체는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워케이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에서는 올해 3월 인터파크 투어와 함께 워케이션 기획전을 오픈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자들을 위한 상품으로 강원도 130여 개의 호텔과 리조트와 협력한 것이죠. 그 결과 2달간 총 8,238박을 유치하여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 숙박업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에어비앤비에서도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이후 2주 이상의 장기 숙박 예약이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또 2021년 에어비앤비 여행 트렌드 조사에서 한국인 61%가 워케이션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했는데요. 이는 원격 근무의 보편화로 일, 여행, 주거의 경계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으로 이어졌죠. 워케이션을 선택하는 주요한 이유로 일상과 다른 풍경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일과 삶의 조화를 높일 수 있다 등이 있었고
워케이션을 보내고 싶은 장소로는 해안가를 가장 선호하였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관광재단의 워케이션 프로그램에서도 바닷가인 강릉이 21.9%, 속초가 21.5%로 가장 인기가 좋았습니다. 해안 풍경 외에도 기존의 관광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것도 한몫을 했겠네요. 최근에는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하는 My Real Gap Year에서도 워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였습니다. My Real Gap Year는 2018년부터 시작된 한국관광공사의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들에게 일상의 터닝포인트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최대 2개월의 국내 여행을 지원해주는 것이죠. 사실 갭이어는 영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바로 대학에 가지 않고 1년 동안 쉬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워케이션, 디지털 노마드, 갭이어까지 비슷하지만 다른 다양한 용어가 등장하네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워케이션은 디지털 노마드처럼 개인이 자신의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는 유튜버, 인플루언서, 예술가, 프리랜서 등 창작 집단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사무 업무의 경우 순환 재택근무가 많아서 정기적으로 사무실에 출근해야 하고, 특히 자녀가 있다면 맞벌이, 교육 등으로 워케이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우리나라는 유명 호텔들이 호캉스와 함께 워케이션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롯데호텔에서는 2020년 11월부터 조화로운 일상의 밸런스를 위한 워크앤라이프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롯데호텔 체인에서 업무도 하고 쉴 수도 있는 프로그램이죠. 인터콘티넨탈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동안 호텔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숙박이 아닌 호텔로 출퇴근을 하는 독특한 상품인데요.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면서 일과 휴식을 즐기고 싶은 분들께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호텔에서 호텔로 출근하는 프로그램을 내세워 도시 속 워케이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도시 속 워케이션. 코로나로 침체된 숙박 분야의 활성화를 이끈다는 장점이 있지만 휴양지가 아닌 도시라니 약간 씁쓸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개념을 신조어처럼 빠르게 도입하기보다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기업은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워케이션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에서는 휴양과 업무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동안 지방 소멸 극복을 이주 인구에만 집중했다면 일시적이지만 장기 체류객들이 연이어 방문할 수 있는 워케이션을 적극적으로 도입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귀농, 귀촌 인구와 함께 관계 인구, 교류 인구가 늘어나 지역이 곳곳에 다시 사람들로 북적이길 기원합니다. 지금 당장 워케이션을 떠난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사전 준비는 무엇보다 워케이션 장소를 선택하는 데 있겠죠. 산, 들, 바다, 원하는 휴양지를 선택해보세요. 다음은 숙소입니다. 휴양지에 워킹 스페이스가 별도로 갖춰져 있으면 좋겠지만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숙소 내 책상이 잘 구비되어 있는지가 꼭 체크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워케이션의 핵심은 인터넷이죠. 인터넷이 빵빵하게 터지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방별로 개별 인터넷망이 있다면 더욱 좋겠죠. 이제는 가방을 싸야 합니다. 노트북, 태블릿 등 업무용 디바이스를 챙기시고요. 장기간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노트북 거치대도 있으면 정말 편리합니다. 멀티탭도 중요합니다. 간혹 콘센트가 적거나 원거리에 있으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해변가 숲속에서 갑작스럽게 업무가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 있으니 무선 인터넷 공유기를 대여하거나 스마트폰의 핫스팟 기능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이제는 얼추 워케이션을 떠날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잊은 게 있지 않으신가요? 일만 한다면 워케이션이 아니죠.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수영복, 등산화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워케이션을 떠날 장소, 그 지역의 로컬 이야기도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새로운 업무 형태인 워케이션, 한번 떠나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일하고 여행하고 즐길 장소에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 탐탐제제는 이어집니다.